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생협약 4년이 됐지만 제 역할 하지 못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차질 없는 매각과 명신의 생산 다각화가 이뤄진다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 쌍용을 인수한 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고 명신이 위탁 생산과 자체 모달 개발 등 생산 다각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일자리 통합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예술의 전당에서 대학과 기업단체,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 13곳과 산업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일자리 수요를 제때 파악해 적재적 수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익산 황등면에 석재문화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침체된 석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 원데이 클래스, 시연 등 다양한 석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군산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의 매각이 이뤄지고 명신의 생산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원이 끊기는 내년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 가운데 하나인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휩싸인 대표가 구속되고 자금난까지 겪으면서 가동한 지 2년 만에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일 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의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돼 다음 달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신은 전기차 생산이 목표치의 0.8%에 불과하지만 위탁 생산과 자체 생산 등 두 가지 전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대창과 중국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단위구벤과 마사대벤 출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명신의 기술력을 투자해 전기차 6,50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명신은 이처럼 위탁 생산의 통로를 다각화하면서 자체 모델 생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보다 준공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대창모터스는 오는 9월 공장이 지어지면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 트럭과 배터리 완제품을 군산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하반기에는 군산형 일자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우리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어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도 가시적인 고용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인 채권자의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군산 공장 80여 명의 고용 승계도 풀어야 합니다. 인수 예정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회생 계약안 내고 그다음에 관계인 집회가 또 있잖아요. 그 채권단들하고 그게 좀 그거만 마무리되면 끝나는 거죠. 회생 계약안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채권단들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게 그게 좀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명신 역시 1년 반이 넘게 생산 계약과 수출 의향서 체결에 머문 미국과 이지트 업체와의 본계약 체결이 시급합니다. 내년이면 지원이 끝나는 군산형 일자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앙 권한 이양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원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와 시군들은 로컬푸드 발상지인 도내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식품 안전과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등 세부 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조선업 채용 박람회를 열어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목표 인력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조선업 취업 박람회에 12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협력업체 12곳은 목표 채용 인력 142명 가운데 채용된 인력은 48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1,0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고용률은 7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도내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25만 9천 명으로 전달보다 4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비 부진과 전기요금 인상,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내 1인 자영업자는 22만 2천 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일자리 통합 운영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대학과 기업단체,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 13곳과 산업 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자리 수요에 따라 적재적소 인력 공급이 이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를 포함한 일자리 관련 14개 유관기관이 산업 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익산형 일자리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인력 수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서로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당연한 수요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다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일자리를 확정시켜주냐, 일자리 생태계를 구성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고,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시각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협약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력에 나서게 됩니다. 우선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는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래 역량을 개발하면서 그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혁신하기 위한 산업 허브 역할로서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교육 수요와 채용 계획, 산업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구인구직 연계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체와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전북 홀로그램 협의체 등 5개 기업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인력 양성 수요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춘 직업 교육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채용과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와 성심직업전문학교 등 직업교육기관 4곳도 동참했습니다. 지역 대학이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면 이들 직업훈련 전문기관은 단기적이고 즉시 필요한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 훈련기관들은 이번 기업 수요용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해 총괄하게 됩니다. 또 산업 인력 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익산시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첫 발을 내디딘 일자리 통합 운영 체계. 기업과 구직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차선책으로 시비를 투입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시는 익산 금호, 신촌농장의 현업축사 32개소 매입을 위해 부족한 예산 12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합니다. 올해 안에 축사 매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늘어나는 매입 비용과 어렵게 매수에 응한 농가들의 반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우선 시비로 70%를 부담하고 30%는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해 매입을 추진합니다. 농업기계 박람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시는 13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익산농업기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MO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행사 개최 역할 분담, 예산 조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익산농업기계박람회는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 곳곳에 소규모 정원이 들어서는 등 정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어울림 정원은 지난해 11곳에 이어 올해는 35곳이 확충됩니다. 어울림 정원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정원 문화를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나 도서관, 병원 등에 조성되는 스마트 가든은 현재까지 20곳에 들어섰습니다. 군산시가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시는 오늘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협약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정보 교류,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 민간 학계와의 교류 협력 등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교류 활동에는 우석대 링크 3.0 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 연구센터 등과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지역 내 민관학 간 빅데이터 교류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설립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공식 행사가 결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기간 개폐영식과 문화교류의 날, 특별활동 등 3가지 공식 행사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 2일과 11일에 열리는 개영식과 폐영식에서는 K댄스와 국악 관현악단 공연, 드론쇼 등이 펼쳐집니다. 또 문화교류의 날인 6일에는 국내 정상급 K-팝 가수들의 공연이 열리고 특별 활동으로 국가별 대표 청소년들이 2,0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익산 황등면의 석재문화체험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침체된 석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석재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전시, 원데이 클래스, 시연 등 다양한 석재산업 체험이 제공됩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옆에 마련된 석재문화체험관. 앞으로는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방문과 함께 석재문화체험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재문화체험관은 12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300.69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침체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석재문화체험관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석재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험관에는 석재 전시실과 석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 석재 작품 제작을 지켜볼 수 있는 시연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8명의 석공예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있으며 체험장에서는 사전 예약자들을 상대로 나만의 도장 만들기, 돌장식 체험 등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또 체험관 외부에 있는 시연장에서는 석공예가의 석조각 도구 설명을 듣고 조각 시연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개관한 석재문화체험관은 시민들에게 석조각 시연 및 돌그림, 돌새김 등 다양한 석재를 활용한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더욱 친숙한 석재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돌그림과 돌장식 체험이 진행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까지는 돌그림과 돌새김 체험이 진행됩니다. 체험관은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석재문화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이 석재문화의 친숙함을 느끼고 석재업체 판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이 석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더불어 익산석 및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길. 석재문화체험관 활성화로 익산이 대한민국 대표의 석재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5시 43분쯤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인근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왕복 2차로 도로에 돌더미와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까지 도내 의료 현장에서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전북대병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촉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1000여 명이 파업에 통참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광대병원 측은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했으며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이렇다 할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이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등은 연안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 종사자는 선박 침수와 전복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위험 예보제는 관심과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엔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군산에서 올 들어 내린 비 가운데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지난달 28일로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군산의 강수량은 56.8mm이며 1시간 최다 강수량은 36.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8년 군산에서 기상관측을 개시한 이후 역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지난 2000년 6월 11일로 41mm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북한의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된 하현우 전북 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지 주목됩니다. 13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사, 하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 대표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를 난립한 측면이 있으니 전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며 피고의 이익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측의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배제 결정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용희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열면 배심원들이 사건 전체를 숙지하고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2,000개가 넘는 증거를 다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몇 차례 심리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패싸움을 한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폭 A씨 등 21건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패싸움 도중 힘에서 밀리자 더 큰 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불러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관에게는 단순 폭행이고 서로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며 현장을 이탈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강력범죄수사대가 조폭임을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에 전주의 한 대학에서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고 A씨는 B씨를 길에서 보고 수십여 미터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활용해 A씨의 주거지에서 붙잡았고 A씨가 강도나 추행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주보다 0.05%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4.01%가, 전세 가격은 5.07%가 각각 떨어졌습니다. SGC 에너지가 군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초중고 학생 71명, 대학생 8명에게 총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SGC는 지난 2009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총 12억 원에 달하는 장학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오는 8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사업을 진행해 주변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익산시청 육상부 신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청 육상부 신유진 선수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52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에서 56.47m의 기록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신유진 선수는 여자 원반 던지기 국가대표이며 본인의 최고 기록이자 한국 기록인 57.39m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23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5일 은파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청소년과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또한 글로벌존, 워터존, 문화존 등 3가지 테마가 있으며 워터 슬라이드,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 먹거리 부스, 팥빙수 만들기 등 여러 체험 부스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꽃보다 라인댄스 교실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50세 이상 관할 지역 주민 20여 명이고 17일부터 20일까지 보건소 1층에서 방문 등록하면 됩니다. 라인댄스는 음악에 맞춰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이 소룡동과 미성동 5개 결연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5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선풍기와 생필품 등으로 소룡동과 미성동 취약계층 50세대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오는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오는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